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살인 범죄율 세계 1위에서 수감률 세계 1위가 된 국가 엘살바도르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3일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 구스타보 비아토로는 현재 엘살바도르가 30년 중 살인 범죄가 가장 적은 시대를 맞이했고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죠.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4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엘살바도르는 이제 공식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했죠. 엘살바도르 관련 뉴스를 접해보시지 않았다면 이 발언들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살바도르는 2016년부터 세계 살인율 1위를 기록하던 개막장 국가였으니까요. 살인율 세계 1위 국가 갱들의 천국 엘살바도르라는 제목으로 저희 채널에도 한번 다루었죠. 당장 2년 전만 해도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한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개판이었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미주 대륙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한 데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다니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살바도르의 치안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엔 살인율이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으나 엘살바도르는 현재 범죄와의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현지 매체는 엘살바도르의 범죄가 2022년 대비 70% 이상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4건 수준으로 전쟁과 분쟁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았던 2015년에 인구 10만 명당 105.2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50분의 1 정도이죠. 앞서 언급한 엘살바도르 법무부 장관 구스타보 비아토로는 부켈레 정부의 정책적 효과라고 말하며 갱단에 맞서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게 대통령의 정책 덕이라는 것이죠.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도대체 엘살바도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간략하게 엘살바도르는 어쩌다 갱들의 천국이 되었는지부터 보죠. 엘살바도르의 범죄 역사는 내전이 시작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와 축구 전쟁을 겪은 후 국내에서 우익과 좌익 사이에서 소규모 게릴라 공격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극심한 치안 불안을 겪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우익 정부에 대항한 좌익 세력의 봉기로 엘살바도르 내전이 시작되었고 이 내전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엘살바도르에서는 8만에서 10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되었죠. 난민들 상당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미국으로 건너간 일부 엘살바도르인들은 미국 범죄 조직을 본떠 조직을 만들고 확장해 나갔죠. 엘살바도르 조직은 금세 커졌고 미국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추방이었죠. 얼마 안가 범죄자들은 엘살바도르로 돌아가게 되었고 동시에 엘살바도르는 갱들의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고향 엘살바도르로 돌아온 조직원들은 미국에서 배운 범죄 조직 구성과 운영을 적용시켜 거대한 범죄 조직을 만들고 한순간에 엘살바도르 사회를 장악해버렸죠. 엘살바도르의 갱단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을 넘어 사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ICG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엘살바도르 인구의 1%에 가까운 6만 5천여 명이 범죄 조직에 속해 있었고 전체 인구의 8%인 5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죠. 당시 엘살바도르의 군경이 5만 2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무기도 밀리지 않았죠. 경찰과 군대도 갱단들에게 힘을 못 썼고 오히려 엮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갱단들의 힘이 너무 세니 정부도 어떻게 해보려 갱들을 잡아넣었지만 감옥은 조직원들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간수 입장에서도 만약 갱단들에게 잘못 손을 대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갱단들은 간수와 교도소장에게 돈을 주고 편하게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생활을 했고요. 나라 전체를 거대 범죄 조직이 장악해버리자 지역 경제는 붕괴되고 범죄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범죄 조직과 커넥션이 없으면 사업도 일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죠. 여성들은 성폭행을 비롯한 끔찍한 범죄에 일상적으로 노출됐고 청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범죄 조직에 가입하거나 고국을 떠났습니다. 갱단보다 약한 군경, 사회의 모든 것을 장악한 갱단, 도저히 돌파구는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모습이죠. 그런데 꿈도 희망도 답도 없던 엘살바도르의 어느 날 전개 이단아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2019년부터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으로 역임하고 있는 나이브 부켈레이죠. 나이브 부켈레는 팔레스타인계 이민자 출신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로 뛰어난 기술과 사업가 정신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나이브는 2015년부터 4년간 엘살바도르의 수도
엘살바도르 시장을 지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냥 시장이라서 유명해진 건 아니었죠. 나이브는 취임 1년 만에 범죄율을 15% 이상 낮추는데 성공했거든요. 재밌는 점은 당시 나이브가 범죄율을 낮춘 방법은 온건책이었다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의 제일 큰 문제점이 범죄율을 낮추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나이브는 얼마 안가 유력 대권주자가 되었고 2019년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선에 출마하게 되죠. 나이브는 젊고 파격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앞세우며 범죄 조직 소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 후보들을 누르고 대통령 당선에 성공하죠. 나이브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갱단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장 시절 온건책을 썼던 만큼 과격한 방식이 아닌 온건한 방식으로 범죄율을 조금 낮춰주길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이브는 2022년 3월부터 범죄와의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름만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브는 마치 진짜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기세였죠. 2022년 3월 27일 엘살바도르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집회 자유와 같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권리가 제한되고 영장 없는 체포나 휴대전화 수색 등이 가능해졌죠. 공권력을 최대치로 강화시킨 상태에서 나이브 정권은 고작 하루 만에 1,400여 명이 넘는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혹시 쇼가 아닌가 했지만 비상사태는 2년 가까이 이어졌죠.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군대와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범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비도 베푸지 않았죠. 인권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엘살바도르 갱단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 이후 8개월 동안 투옥된 용의자의 수만 10만 명에 달했죠. 이는 엘살바도르 전체 성인 인구의 약 2%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교도소도 어차피 근거지 아니게 되었죠. 갱단들이 받은 형량은 200년 이런 식이고 교도소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간수와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반항을 하면 죽여버리죠. 강경한 범죄와의 전쟁 정책으로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1년 만에 70%나 급감했습니다. 덕분에 당선 초기 정치적 기반이 없는 탓에 임기 내내 기득권층이 휘둘릴 것이란 전망은 이제 사라져버렸죠. 80에서 9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어 재선까지 성공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나이브의 정책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소탕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으며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죠. 실제로 2022년 3월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경찰은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시민을 체포하거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감옥에 투옥된 수감자들의 인권에 관해서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죠. 엘살바도르 갱단들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솔직한 말으로 당장 범죄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네요.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치안이 괜찮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2020년 나이브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된 갱단 조직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멈출 나이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브는 트위터를 통해 무더기 체포로 수감자들이 늘어나도 재소자들에게 주는 음식 전체 양은 유지할 것, 난 이 범죄자들을 먹이려고 학교에 쓸 예산을 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1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전체 양을 유지하겠다, 즉 밥도 안 주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임시 사면이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엘살바도르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임시 사면은커녕 공터에 아프다 싶은 범죄자들의 옷을 벗긴 채 모아놓은 사진을 공개했죠.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29일 가디언지는 조직범죄 소탕 작전으로 체포된 뒤 수감됐다가 숨진 이들이 적어도 153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107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가 범죄자를 대하는 방식은 잔인하고 또 잔혹하죠. 사실상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를 향한 걱정의 눈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나이브 대통령이 조직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독재자에 버금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라틴 아메리카의 첫 밀레니얼 독재자가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죠. 실제로 나이브는 2020년 2월 국회가 치안 예산 편성을 머뭇거리자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경을 거느리고 국회에 쳐들어가는 과격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도리어 조직범죄를 옹호하지 말라고 맞서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교도소 수용시설이 부족해지자 테쿨루가 인근 외딴 지역에 거대한 감옥을 지었죠. 신설 감옥은 흉악범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의도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미대륙 최대 규모의 감옥입니다. 심지어 한 명 한 명 재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범죄 조직 구성원은 최대 900명까지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시골에 숨어 들어간 범죄자까지 잡아들이기 위해 나라 북쪽 국경 부근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마을에까지 군인과 경찰을 8,000명이나 배치하였죠. 나이브 대통령이 비판적 반응을 무시하고 자신감 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고요. 얼마 전에는 갱단들이 경찰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자 중무장한 군경 5,500명을 야간에 소집하여 헬기까지 동원해 갱단이 숨어있는 마을을 전부 둘러싸고 색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 급감이 민주주의, 인권, 시민의 자유, 수감자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20세기 이후 6번의 쿠데타와 내전으로 유발된 극심한 치안 불안에 지친 80에서 90%의 현지 주민들은 나이브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물론이고 이웃 국가에까지 나이브 부켈레 주의라는 뜻의 부킬리스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이죠. 독재 행보와 인권 탄압에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당장 시민들의 삶이 체감상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이나 멕시코로 망명하는 국민 수는 44%나 줄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쭉 들으시면서 인권을 무시하다니 너무 잔혹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너 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엘살바도르의 상황은 한국과 같이 치안이 안정된 나라와 달랐습니다.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갱단들을 완벽히 도려내지 않으면 경제도 사회도 국가의 미래도 없는 상황이었죠. 뿌리 깊게 퍼져 경제와 시스템까지 장악한 범죄자들을 도려내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경책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평화적인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평화책을 시행할 만큼 부유하거나 시민의식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정책으로 어떻게 해보기에도 범죄자들의 영향이 정치권까지 다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브가 택한 게 독재와 같은 강력한 권력 그리고 무력을 통한 강경책이죠. 인권 탄압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렇다면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지켜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물론 선량한 시민들까지 용의자로 몰려 피해를 입는 것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말입니다. 과연 엘살바도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치안 불안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게 될까요? 아니면 나이브가 독재의 길을 택하고 새로운 문제가 터지게 될까요? 살인범죄율 세계 1위에서 수감률 세계 1위가 된 국가 엘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